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결국 구속되면서 일가 3명이 동시에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이춘재가 살해했다는 화성 실종 초등생 유골 수색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김성수 변호사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 일가에서 3명이 이제 구속이 됐고 입시 비리 문제 그리고 사모펀드,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모펀드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구속이 된 상태고, 또 이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 그리고 입시 부정 관련해서 의혹이 있었는데 구속이 됐습니다. 예. 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동생 같은 경우에는 웅동학원 관련해서 허위 소송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이제 조금 뇌물을 수수했다 뭐 이런 혐의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조금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 관련해서 공범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네, 지금 조 전 장관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당시에 이사장직에 있었던 만큼 내막을 알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은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이제 최근에 구속이 됐고 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혐의의 상당성, 그러니까 소명이 됐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웅동학원 관련해서 지금 혐의들이 있는 부분이고 네. 이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예. 당시에 사무국장이었고 웅동학원은 사무국장이었는데 웅동학원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사장도 당연히 이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 것이 아니냐 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뭐 참고인으로든 뭐 추가적인 조금 조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개입 여부를 구체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규명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정 교수의 구속 기간도 열흘 연장됐고 그 강도 높은 조사가 계속 이루어질 텐데 계속 지금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이에요. 어떻게 좀 유의미한 진술이 확보가 될지 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이번 사건을 딱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형사사건이라는 것이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의미한 진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만이 유의미한 것이 아니라 예. 이 검찰에서 물적 증거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증거와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진술을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이 피의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유의미하다라는 진술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는 예상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일단 검찰에서는 최대한 관련 혐의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가 될 때마다 진술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11일까지 연장이 된 이 구속 기간 내에 보통은 그리고 11일까지 다 이거를 사건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하루 이틀 전에 이제 법원에 기소를 올리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 이런 혐의에 대해서 조금 더 소명을 해볼지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지금 그리고 조 전 장관의 소환 시기를 두고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언제쯤 소환이 이루어질까요? 그 부분은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찰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예. 만약에 소환을 한다면 참고인 신분으로 먼저 할지 아니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로 소환을 할지 여부도 검토를 굉장히 많이 할 것입니다. 네. 예. 이게 결국에는 뭐 일반적인 사건과 다르게 굉장히 많은 여론이 집중이 돼 있는 상태여서 예. 여론에서 어떻게 볼지 여부도 검찰에서는 조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다가 네. 지금 관련자들이 혐의를 대부분 다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략적으로 검찰에서는 언제 어떤 증거가 있을 때 이 소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유의미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조금 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아마 검찰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이게 뭐 다음 주 중에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런 물적 증거 확보에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해소된 다음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인적으로 법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참고인 신분이 높습니까? 우선은 이게 여론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신분으로 즉시 소환을 한다고 한다면 그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그 측에 굉장히 많은 문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검찰에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우선은 소환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네. 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로 보이는 혐의가 발견이 된다고 한다면 예. 즉시 피해자 전환을 하면 되거든요. 음. 그렇다 보니까는 우선은 이 관련 어쨌든
공범 의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공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가족 관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참고인으로 한 번은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어서 참고인으로 우선은 소환을 하고 예. 이후에 이제 혐의가 발견된다면 피해자 전환 등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번에는 또 이춘재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춘재 자백으로 인해서 다시금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양이 사라진 지 30년 만인데 어떤 내용인지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지금 이춘재가 네. 자신의 범행을 자백을 하면서 현재 알려진 그 범행 외에 추가적인 범행이 더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당시에 초등생 실종 사건으로 마무리가 됐던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인 김양이 예. 이제 실종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이 당시에 뭐 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실종 가출한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고 이후에 5개월 정도 후에 사실은 이 김 모양의 이런 뭐 유류품이 좀 발견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유류품이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실종 사건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종 사건으로 그냥 마무리를 지었다는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고 네.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유족들이 많은 반발을 하면서 관심을 좀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춘재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백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 그 이춘재가 당시 이제 살았던 집과 1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게 미제가 된 겁니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경찰에서는 이게 30년이나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 왜 당시에 이게 실종으로 그냥 종결이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확인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 부분이 사실은 5개월 뒤라고 하더라도 유류품이 나왔고 그 당시에 이 유류품에 혈흔이 발견이 됐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예. 그렇다면은 경찰에서는 가능성을 다시 실종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했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실종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하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후에도 한번 경찰에서 네. 이 유족들을 찾아와서 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유류품이 발견됐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 예. 예, 그런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조금 반발을 하고 있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지 또 실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조금 확인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김양의 유족들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 왜 그때 미제로 넘겼느냐라고 경찰에 계속해서 항의를 한다면 향후 어떻게 수사가 이어질까요? 우선은 그렇게 네. 항의를 한다면 지금 네. 경찰에서도 경찰 내부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상황이고 네. 다만 이게 3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기록이 없어서 그리고 또 관련자들이 이미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서 예. 이게 어디까지 조사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처분이 가능할지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 당시 조사가 이렇게 조금 아쉽게 진행된 부분에 관해서 안타까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까 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김양의 유골을 현재 찾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유골이 발견이 된다면 그동안 이춘재가 자백했던 14건의 살인을 좀 입증하는 데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도 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금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예. 이 만약에 시신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이 초등생 사건 관련해서 이춘재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에 대한 이제 좀 근거는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다 보니까는 근거로만 볼 수가 있을 뿐이지 법에 의해서 맞다 아니다를 판단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하, 예. 그렇다 보니까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추정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시신이 인정이 되고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이춘재라는 것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도 그러면 무조건 다 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가 다 이 사람이 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별도로 좀 이렇게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시신 하나만 가지고 14건이 다 인정된다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DNA 증거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춘재의 진술만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앞으로 수사가 좀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이게 수사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예. 공소시효가 지났다 보니까 예. 수사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기소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뭐 자백이라든지 추가적으로 그냥 그래도 기소를 할 때 필요한 부분들 뭐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뭐 그러면 다른 증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8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규명을 해야 재심을 되는 부분이 지금 있으니까. 하고 있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8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심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증거가 이제 제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외 사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진행은 예.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기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합리적인 의심을 추론할 수 있는 증거들이 그냥 많이 확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끝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면서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지난 31일에 몽골의 현직 헌법재판소장과 수행원이 대한항공 기내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승무원의 신체를 만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찰이 조사도 하지 않고 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지금 이 몽골 헌재 소장과 그 수행원이 이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대한항공 네. 기내에서 이 승무원들에 대해서 각각 성추행을 지금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따라서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예. 예.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이 관련해서 그 몽골 측 대사관에서 이 사람들은 그 면책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체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경찰에서 이와 관련해서 해석을 요청했는데 조금 이게 시간이 애매하다 보니까는 우선은 체포를 풀어주게 됩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수행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른 해외로 이렇게 출국을 해서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네. 그리고 이제 외교부에서 해석을 요청했기 때문에 해석이 오전에 들어왔는데 네. 이 사람들은 면책 특권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오니까 그때 경찰이 다시 이 헌재 소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이제 공항에 있었기 때문에 네. 공항에 가서 1차적인 조사를 하고 추가적으로 다시 국내 입국해서 뭐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출국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주신 그 외교부의 기준이 한국에 상주하는 외교관도 아니고 국제관습법에 따른 국가원수급으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면책특권이 없다는 건데 경찰이 그럼 왜 이거를 헷갈렸을까요?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외교관 이거는 이 협약, 국제 협약에 근거한 건데 외교 관계에 관한 빈협약이라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이제 체결된 협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관련해서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외교관의 범위가 어디냐 이런 것들이 법이 아니라 협약인데다가 예. 그러면 이 부분들을 경찰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석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 협약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관습법에 의한다고 돼 있는데 국제관습법에서는 국가 원수에 준하는 요인의 경우에는 면책 특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몽골 대사관 측에서는 예. 이 헌재 소장이 결국에는 국가 원수에 준하는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체포를 했다가 풀어줬던 것인데 네.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에서는 이 사람이 국가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해석의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자주 접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애매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풀어줬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최근 5년 동안 이게 확인된 결과에 따르면 63명 정도의 외교관이 네. 면책 특권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지 않고 특권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예. 상황이어서 예. 이와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조금 이런 부분들 정립이 다시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렇겠네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지금 수행원이랑 도로지 소장의 경우에 국내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우선은 자발적으로 그 두 사람 모두 국내에 입국해서 네. 조사를 받는다면 그것이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일 텐데 예. 만에 하나 이제 국내에 입국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해서는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많은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한 그러니까 조금 그 실제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는 체포를 했다가 이렇게 쉽게 풀어준 부분에 대해서 더 비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벌까지 쉽게 갈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국내에 입국을 해야지 뭐 처벌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발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그럼 해당 국가에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다시 넘겨달라 이렇게 인도를 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인도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예. 이게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거절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제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도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한 다음에 보통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 자세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